직업의 자유로 넘어가겠습니다. 직업의 자유도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 파트니까 직업의 자유 이렇게 보고 이따가 선거권 볼 거고 그 사이 부분 조금 포인트만 짚고 넘어갈게요. 뒷파트 오늘은 뒷파트는 안 할 거예요. 재산권 이하 이제 선거권 빼고 청구권적 기본권이나 재산권이나 관련해서는 그 유튜브 헌법 스터디 채널에 가 보시면 예전에 이 책으로 해독한 게 지난 시험께 뒷파트는 다 있기 때문에 모자라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뒷파트 부분은 청구권 파트는 제가 전부 재산권이랑 다 해독을 했으니까 그 해독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앞부분 자유권에서 틀리는 분들이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총론했고 오늘은 이제 자유권 중심으로 특히 신체의 자유 파트 여러분들 틀려서는 안 되는데 거기서 이제 한두 문제 오답을 내기 때문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직업의 자유입니다. 기본서로 184페이지 키워드 55번. 직업 헌법에는 직업 선택 이렇게 되어 있죠. 선택이라고 되어 있지만 의미는 선택뿐만 아니라 종사, 수행, 변경 자유가 있고 직장 선택의 자유도 들어있다. 존직인 오차헌법에 들어왔다. 직업 선택의 자유는 주관적 공권이면서도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라는 법제세 구속 요건이기도 하다. 공무단위권과 부딪힐 때는 직업 선택의 자유, 공무단임권이 더 특별기본권이죠. 그래서 공무단임권을 검토하고 직업의 자유는 검토하지 않는다.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주체, 원칙은 국민이죠. 외국인의 경우에는 법률상 권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외국인도 고용관계를 형성했다면 제한적으로 직업의 자유, 특히 직장 선택의 자유, 주체성은 인정된다. 이 판례에서 직장 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권리의 성격을 가지므로 외국인에게도 제한적으로 인정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은 원칙은 직업의 자유는 국민의 권리고 외국인은 법률에 따라 허가에 의해 발생하는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다. 따라서 어떤 자격 제도를 갖출 수 있는 권한,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평등권 주장도 할 수 없다. 여기까지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아주 중요한 판례였습니다. 외국인의 사업장 변경 사유를 제한하고 횟수를 제한하는 판례는 직장 선택의 자유 제한일 뿐 신체의 자유, 본래의 권리는 제한되지 않는다. 정말 많이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직업의 개념. 직업은 생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 돈을 벌어야 돼요. 계속성이 필요로 하긴 하지만 휴가 기간 중 수습직 혹은 방학 중에 하는 것도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학 기간 중 학원 강사 이것도 직업이다. 그리고 2, 3, 4번 나쁜 짓이죠. 불법이지만 이 역시 게임 결과물 환전업, 모의총포 소지 행위, 성매매도 직업이다. 특히 성매매, 제한되는 기본권, 성매매 형사처벌하면 직업의 자유 제한이고 그 다음에 사생활 비밀과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 제한이다. 그러나 침해하지 않는다. 앞에서 본 것처럼 진술 거부권은 제한되지 않는다. 이렇게 네 기본권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자, 직업 결정 또는 선택의 자유입니다. 선택뿐만 아니라 포기, 전직의 자유도 있고 무직업의 자유, 겸직의 자유도 있다. 겸직, 그렇죠? 행정사는 모든 겸직을 금지하고 형사처벌한다. 위헌이죠.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선택뿐만 아니라 수행의 자유가 있다. 수행에는 영업, 기업의 자유도 있어서 법인에게도 인정되고 경쟁의 자유라는 것도 있다. 아래 판례는 법무법인은 영리행위를 금지합니다. 변호사업 외에 법무법인은 영리행위 경업 금지하고 있는데 영업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합헌 판례예요. 합헌 판례. 있고 직장 선택의 자유. 직업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직장 선택의 자유가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원하는 직장을 주세요. 원하는 직장을 영원히 다니게 해주세요. 원하는 직장에서 잘렸는데 다시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은 도출되지 않는다. 일반적 보호 의무일 뿐 특정한 직업, 직장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취지입니다. 그래서 손가락 보면 32조 근로의 권리나 직업의 자유로부터
의무로부터 실업 방지,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될 일반적 의무를 도출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 직접적 직장 존속 보장 청구권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연구기간 통폐합, 근로자 승계하지 않았다 해도 합헌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직제 폐지, 직권 면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직업 공무원제도 위반되지 않는다 판례입니다. 자, 직업 교육장 로스쿨 중요하다고 했어요. 직업 교육장 선택의 자유도 있다. 로스쿨 입학 요건을 규정하고 있죠. 무슨 요건 규정하고 있는 거 직업의 자유 제한은 맞지만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 기준 관련해서 이것도 좀 특이하죠. 선택으로 가는 것보다 수행이 더 심사 기준 완화된다죠. 선택에서도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에 따라 심사 기준이 달라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업의 자유, 수행과 선택 중 어느 쪽에 작용하냐에 따라서 정당화 수준이 달라진다. 수행보다 선택에 대한 규율로 가면 갈수록 상대적으로 강해져 폭이 좁아지고 심사 기준 엄격해진다. 주관적보다는 객관적 사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침해 심각성이 더 크므로 엄밀한 정당화가 요구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비교해서 수행이냐, 주관적이냐, 객관적 선택이냐, 뒤로 갈수록 더 엄밀한 정당화가 요구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직업 분야 자격 제도 만드는 것은 국가 입법 재량이 크다. 따라서 국가에게 폭넓은 입법 재량이 있고 심사 기준은 엄격이 아니라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 심사한다. 수도 없이 나왔던 판례입니다. 직업의 자유 단계 이론이 있어서 단계 이론이 있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엄격한 심사 요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수행의 자유 제한입니다. 수행의 자유 침해하는 판례 한번 볼까요? 202페이지. 자도소주 구입 명령 제도는 기업 병영 영업의 자유, 경쟁의 자유 침해한다 그랬죠. 제조업자뿐만 아니라 판매업자뿐만 아니라 제조업자에도 경쟁과 기업의 자유 침해다.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축협을 왜 두 개 못 만들어 수단의 적합성 부정된 대표 판례에 복수조합 설립 금지는 결사의 자유, 직업의 자유 침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정화구역, 당구장 시설 금지 그런데 나눠지죠. 초중고 금지는 합헌입니다. 대학 유치원 금지가 위헌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고등학생 18세 미만자 당구장 이용 금지는 일행자 침해였죠. 그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정화구역 당구장 시설 금지는 대학 유치원이 위헌이고 초중고는 합헌이다. 되어 있고 숙취해소 금지하는 것은 재산권, 영업, 광고 표현의 자유, 특허권 침해 이렇게 위헌 판례 되어 있습니다. 정화구역 극장시설 금지도 직업의 자유 침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약사들의 법인 개설 금지 위헌이죠. 직업의 자유, 약사뿐만 아니라 약사로 이루어진 법인 이 두 집단의 직업 수행의 자유, 앤드 단체를 못 만들게 하니까 결사의 자유 침해다. 평등권도 침해된다. 자, 7번 방송광고공사 또는 자회사 아니면 판매된 금지한 것은 독점하고 있죠. 그래서 일반 광고 대행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 침해한다 판례입니다. 반면 정부 광고 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도록 한 최신 판례는 합헌이에요. 언론진흥재단 좋은 기관이고 수수료 전액 공익에 사용하고 있는 등 광고 대행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이거 두 개 비교 판례인 거 교수님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헌재가 강조했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 높습니다. 방송광고공사 판매된 금지는 위헌. 그러나 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 위탁 독점시킨 것은 합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침해하지 않는다. 자, 8번 호출원, 산출원 상표가 무효됐는데도 호출원 상표를 쓰지 못하도록 한 것은 두 가지 상표권이라는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 침해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전문 과목 사건 우리 직업 수행의 자유 침해한다라고 봤죠. 자, 외국 전문의, 치과 전문의 인정하지 않는 것 직업 수행의 자유 침해다 되어 있고 소송 계속 변호사, 소송 계속 사실 소명자를 제출하지 않는 것 이미 앞에서 봤죠. 직업 수행의 자유 침해한다라고 했고 12번 로톡 사건은 두 가지 위헌이죠. 유권에서 위반 광고 금지 규정은 법률 유번칙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 침해고 대가 수수 광고 금지 규정은 과잉 금지 원칙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 침해입니다.
어떤 원칙 위반인지 섞어서 반대로 나온 적 있어요. 틀린 지문으로 나왔는데 유권해석 위반이 법률유보 원칙 위반, 대가수수 광고 금지 규정이 과잉 금지 원칙 위반입니다. 특히 대가수수 광고 금지 규정은 수단의 적합성 인정하기 어려웠다라고 봤던 판례입니다. 수단의 적합성 부정된 출신 판례 한번 기억해 주시고 아니 여기 안 해도 다른 거 네이버, 구글 등 통해서 다 하고 있어. 막아봤자 효과가 없어. 막아봤자 광고 막아봤자 효과 없다. 수단의 적합성 부정됐다.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대가수수 광고 금지, 유권해석 위반 광고 금지 두 가지 쟁점만 위헌이고 그 판례 합헌들 많았단 말이에요. 다른 것들 뭐 못하게 한 거 손가락 부분 외울 필요 없잖아. 나머지 쟁점은 합헌이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13번 우리 아파트 관리원 시설 경비 업무 외 업무에 종사하면 필요적 취소. 야, 이거 관행이고 문제 없는 경우도 있는데 무조건 필요적 취소하도록 해서 이 경비업자의 직업의 자유 침해다. 이렇게 봤던 판례입니다. 그리고 주관적 사유 제한, 전과라든지 자격 능력 요건을 보는 것이 다 주관적 사유입니다. 합헌 판례는 쭉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봅시다. 집행유예 당연 임용 결격이나 당연퇴직 합헌이고 2번 건설업은 엄격하게 하죠. 건설업 관련해서는 다 합헌이야. 명의대여를 하든 부정한 방법으로 하든 필요적 말소하는 거 모두 위헌입니다. 뺑소니 이런 사람 면허 취소, 음주 측정 거부, 또 아까 우리 본 것처럼 음주운전 2번 필요적 취소 모두 합헌이죠. 음주운전 관련된 거는 쭉 넘어가고 자 13번 12번 택시업자가 운전면허 취소되면 더 이상 할 수 없죠. 그래서 개인 택시 면허도 취소하는 거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되어 있고 13번 사립학교 교원은 파산 선고 받으면 일할 수 없어. 당연 퇴직하도록 있고 합헌입니다. 선발 예정 인원 정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능력 통과하면 되는 것이죠. 이건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 제한이고 합헌이다 라고 되어 있고 15번 일반 법률 사건 화해 사무 취급한 자 형사처벌 변호사가 아니면 이런 법률 업무 화해 사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반 국민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사립학교 교원도 똑같이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집행유예 당연퇴직 합헌되어 있고 청년 할당제, 장애인 고용 할당제 모두 합헌입니다. 자, 18번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위반 벌금형 이건 중개사법 위반이죠.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엄격해. 국민한테 피해가 커. 그래서 벌금형 선고받으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필요적 취소 합헌입니다. 그렇죠? 최근 최신 판례가 그거였죠. 공인중개사법 위반 300만 원 벌금형 나오면 법인의 등록을 취소합니다. 60일 지문에도 있었고 최신 판례에도 있는데 요거는 필요적 취소해도 요것도 마찬가지 합헌입니다. 공인중개사 사건 여러분들 모두 합헌이에요. 자, 19번. 이건 일반 범죄. 금고 이상 실형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설 등록 취소하겠다. 3년이면 무겁잖아. 이것도 침해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국가가 되게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고 모두 합헌이다. 변호사 시험 5번 기회 제한 주는 거 합헌 이렇게 되어 있죠. 21번 문화재 형 집행유예 필요적 취소해야 되는 것이 맞을 거고 22번 의료 관련 법 위반으로 집행 종료되지 않은 의료인 아직 지금 형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필요적 면허 취소, 합헌 이렇게 되겠네요. 23, 24 뺑소니 범 관련인 것이고 상관없고 25번 택시 운전자가 성범죄 집행유예 그러면 필요적 취소 합헌이다. 친족관계인 사람 강제추행 지령 선고 취소하도록 한 것도 합헌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변호사 2년 집행유예 받고 2년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 금지하는 것도 합헌 이렇게 되어 있고 27번 측량업 등록 기준 미달 필요적 취소. 측량업은 안전성이 너무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 역시 엄격하게 등록 기준 미달하면 필요적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합헌입니다. 면허 주류는 함부로 면허 내줄 수 없어요. 동업 경영하면 필요적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합헌입니다. 29번 세무사도 세무사
입법 위반으로 벌금형 받으면 엄격하게 필요적 취소하고 있고 이것도 합헌이에요. 방치 책임을 보험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데 계약하지 않는다. 그럼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필요적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직업의 자유 침해하지 않고 의료인 아닌 자 문신 시술업 금지 우리가 직업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다만 손가락 보면 이것을 문신 관련해서 자격 제도를 만들 입법 의무 없다. 입법 의무 없다입니다. 부작위 위헌 아니다 이렇게 봤고 32번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았는데 재량으로 자격 취소해 임의적 취소예요. 그래서 이것은 직업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네요. 자 반면 위헌인 거 봅시다. 1번 건축사가 업무 범위 건축사는 건설업과는 달라. 그 설계하는 사람이잖아. 업무 범위 위반했다고 필요적 취소하는 것은 과도하다라고 했고 지입제 경영도 금지되어 있지만 상당한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필요적 취소해도 위헌이다. 3번은 아까 본 거. 운전학원에서 대통령 정하는 비율 초과했다고 학원을 취소하는 것은 위헌이다. 책임원칙 위반이다. 이렇게 봤고 자, 4번, 5번, 6번 이런 부분을 좀 봅시다. 4번. 임원이 형을 선고받다고 법인의 건설업을 말소한다? 이건 법인 자체가 흔들리는 문제죠. 임원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았다고 법인의 건설업을 말소하는 것은 위헌이다. 건설업과 관련 없는 범죄일 수도 있는데 법인까지 무너뜨리는 것은 과도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적합한 수단 아니고 직업의 수행이 잘 침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수단의 적합성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옛날 판례여서 위헌이다. 임원 잘못으로 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거. 5번 학원 설립 운영자가 잘못해서 학원법 위반 벌금형이지만 학원을 말소시킨다. 이거 여러분들 학원법 위반 벌금형은 쉽게 나와. 김종은 쌤 생각을 했어요. 이 경우 학원을 없애면 학생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 직업의 자유 침해한다 판례입니다. 임원이 잘못했다고 법인을 취소하도록 한 것도 위헌이다. 4번, 5번, 6번 위헌입니다. 임원 잘못으로 바로 취소하도록 한 거.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공인중개사 벌금형 300만 원 나왔을 때 법인 취소하도록 한 것은 합헌이에요. 공인중개사는 모두 합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마약법 위반해서 일률적 20년 취업 제한은 위헌이라 그랬습니다. 나쁜 놈이긴 하지만 일률적 20년이 이 택시 운전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한다라는 것이고 넘겨보면 쭉쭉쭉 성 관련 범죄 취업 제한을 일률적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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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이라고 한 것이 모두 위헌 이렇게 되겠어요. 14번 선고유예만으로 당연퇴직. 공무원도 마찬가지 청원경찰은 더더욱 선고유예 당연퇴직은 직업의 자유 침해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비교 판례 청원경찰이 자격정지형을 선고받았다면 합헌이죠. 이건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직업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15번 가지고 있는데도 못하는 거 직업의 자유 침해다. 반면 앞으로 부여하지 않겠다. 합헌이다. 너무 많이 나왔고 16번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 한 때 이거 명확성 원칙 위반된다고 봤고 두 번째 법을 개정해서 살인,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에 정하는 범죄행위 한 때 이 개정법도 위헌이다. 이때는 검토를 과잉금지 원칙으로 검토했고 직업의 자유, 일행자 침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는 위반되지 않는다. 예시가 있기 때문에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이 위반되지 않는다. 합헌 쟁점이 있다 그랬습니다. 17번 뭘 이용하여 범죄행위 이거 다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위반된다 했고 18번 하나 잘못했다고 나머지 전부 면허 취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다. 이렇게 봤죠. 이렇게 되겠어요. 자, 즉 객관적 사유 제한 객관적 사유 제한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월등하게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명백하고 확실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심사 기준 엄격한 비례 원칙이 적용된다. 수행의 자유 제한은 완화된다고 해서 비례 원칙이 아니라 자의금지 원칙이라고 하면 틀려요. 그렇죠. 다 비례 원칙이지만 완화 심사냐 엄격 심사냐의 문제입니다.
합헌 판례는 뭐 정년 제도라든지 탐정업을 금지하는 거. 탐정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직업 선택이고 명칭은 다른 일을 하면서 명칭 못 쓰게 하는 거여서 수행이고 이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합헌,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를 못하게 하니까 직업의 자유, 쓰고 싶은 사람의 일행자 이렇게 되지만 모두 침해하지 않는다. 시각장애인 사건은 의료 규칙에 있을 때는 법률위반 원칙 위반된다고 했지만 이것을 의료법으로 올려서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합헌 이렇게 되겠습니다. 직업 수행의 자유 침해하지 않고 책임형벌 원칙 위반되지 않는다. 자, 위헌 판례 보면 1번 공공립사범대학 출신자 우선 채용. 이건 원래는 고무단위권이어야 되는데 이 당시만 해도 직업의 자유로 검토했기 때문에 직업의 자유 침해다, 평등원칙 위반된다 받고 검찰총장 퇴임 후 모든 공직 금지, 인권위원 퇴직 후 2년간 공직주행 금지, 직업의 자유 또는 고무단위권 침해다. 경찰청장 퇴직 후 2년간 정당 설립 가입 제한도 위헌이죠. 이건 정당 설립의 자유 침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비교 판례.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이 2년간 사기업체 취업 제한하거나 3년간 취업 제한하는 건 이건 관련성 때문이죠. 취업 제한 합헌이다 되어 있고 3번, 4번 시험을 실시할까 말까는 네 권한이 아닌데도 시험 실시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하는 것은 모두 이 시험을 보고자 하는 행정사, 법무사 시험을 보고자 하는 일반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입니다. 5번 행정사 겸직의 자유가 있는데 겸직 형사처벌은 위헌이다. 6번 치과 전문의 시험을 실시해야 되는데 실시하지 아니한 부작위 이거는 입법 의무가 있는 사항이었는데 입법하지 않은 것이 그런 입법 부작위가 위헌이다. 아주 드문 사안이죠. 치과 전문 입법 부작위가 나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7번이 대표 판례라 그랬어요. 경비업법을 하려면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한 경비업법과 그 밖의 업종을 겸용, 동시에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것. 이것은 객관적 사유 제한이다. 택일 강제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객관적 사유 제한이고 심사 기준 엄격한 비례 원칙이 적용된다. 이고 이 사건은 수단의 적합성 부정된 판례입니다. 이것을 막는다고 해서 전문성, 이용세업체 난립을 방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장하고 전문성을 떨어뜨린다. 효과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단의 적합성 부정돼서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다. 자, 8번도 대표적인 객관적 사유 제한입니다. 지적 측량 업무를 비영리 법인만 하도록 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돈 받고 하는 일인데 비영리 법인만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것도 역시 입법 목적 달성과 무관한 수단이다. 목적 달성, 수단의 적합성이 없다고 봤고 역시 위헌적으로 직업의 자유 침해다입니다. 7번, 8번은 객관적 사유 제한인 것이 포인트예요. 객관적 사유 제한이고 결론 침해한다 정도로만 정리하셔도 되겠습니다. 9번, 안마사 시각장애인 한정하는 것이 안마사 규칙에 있었을 때 법률 유보 원칙 위반한다라고 봤다가 법으로 올린 이유는 합헌 결정 이렇게 되어 있고 10번 코로나 변호사 시험에서 코로나 확진 환자 시험 응시를 금지하고 신청 기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콜록했다고 의료기관에 이송하도록 한 이 모든 세 가지 쟁점 모두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감염병이 유행한다고 해서 일률적이고 광범위한 기본권 제한을 허용하는 면제부가 될 수 없다. 일률적 응시 금지, 시험 기간, 사전 신청 마감 기한을 제한한 거, 의료기관에 이송하도록 한 거, 이 세 부분 모두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생활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조금 출제 가능성은 낮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개인정보 자유결정권도 판례가 많죠. 개인정보 자유결정권. 여러분들 개인정보 자유결정권의 개인정보는 넓어요. 범위. 개인정보는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공개된 개인정보, 그렇죠? 정치적 견해,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까지도 개인정보다. 지문도 개인정보다. 그러나 지문 수집, 날인하고 이용하는 거 모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한이지만 침해되지 않는다. 지문은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이지만 엄격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민감정보로는 보기 어렵다. 이런 문장들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지문 날인제도 개인정보 재결정권 제한, 그러나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적 근거 보시면 개인정보 재결정권 10조 일반적 인격권, 17조 사생활 비밀과 자유에서 넘어선 독자적 기본권이다. 독자적 기본권. 어떤 문제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 중에서도 헌법 재판소가 독자적 기본권으로 얘기한 기본권을 또 문장을 끌고 와가지고 언급한 게 있는데, 어쨌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재가 독자적 기본권이다. 10조, 17조를 넘어서는 독자적 기본권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판례는 쭉 넘어가고 위헌 판례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위헌 판례 좀 볼게요. 자, 238페이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관련해서 위헌인 것은 두 가지 쟁점이 있다고 했어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본 거 위헌이다. 개인정보 자율정권 침해다. 그래서 이제 법이 개정됐죠.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이 개정법은 문제 없습니다. 합헌이에요, 합헌. 그리고 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을 일률적 몇 년? 20년으로 규정한 것도 위헌이라고 했고, 이제 차등화돼서 10에서 30년으로 세분화됐고, 벌금형 10년, 요거는 합헌이라고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설명드렸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관련해서 위헌인 거, 그 다음 개정된 법에 대한 최신 판례들, 합헌인 거 주의 깊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오히려 이번에는 출제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위헌 판례, 또 개정된 법에 대한 합헌 판례 정리해 주세요. 자, 두 번째. 사급 이상 공무원들 병역 면제 질병명을 무작위로 당기해라. 이거는 사생활 침해다. 라고 봤고, 세 번째,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이 불충분한 입법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다. 라고 봤죠. 3번, 형제 자매한테까지도 부여하는 것은 위헌이다. 개인정보 자율정권 침해입니다. 5번은 직계혈족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는데 이 직계혈족이 가정폭력 가해자임에도 제한 없이 떼도록 한 것이 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다. 이러한 입법은 모두 부진정 입법 부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충분 불완전한 입법이다. 라는 것이고, 비교 판례 보면 가족관계 상세 증명서 떼는 것은 합헌이라고 그랬습니다. 상세 증명서는 신뢰의 근간이어서 합헌이다. 6번 아까 봤듯이 영장주의 적용되지는 않죠. 경찰서장한테 요양급여 내역 제공한 것은 사실조회에서 영장주의 적용되지는 않고 위반되지 않는다. 다만 과잉금지 원칙 위반, 개인정보 재결정권 침해다 되어 있고, 7번 통신비밀보호법 기지국 수사 사건, 통신사실 확인 자료 민감정보다. 그런데 기지국 범죄 제한하지 않는 것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통신의 자유 침해다.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개통 침해 이렇게 되겠습니다.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다. 영장주의 적용 다만 위반되지 않는다. 봤어요. 자, 8번 문화예술인들 명단 수집한 거, 정책변의 정보 수집한 거, 이것도 개인정보 보호 범위에 속한다. 그런데 법률에 근거 없이 또한 목적의 정당성이 부정돼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다. 위헌이죠. 법률 유번칙에도 위반되고 목적도 인정할 수 없다. 표현의 자유 침해다. 자, 9번 인터넷 게시판 실명 확인제 위헌,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게시판 실명 확인제 위헌, 익명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 침해다. 다만 언론사, 지지 반대, 명확성 원칙 위반되지 않는다 되어 있고, 아래 같은 취지 인터넷 게시판 본인 확인제 위헌이다. 반면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게임물 이용자 본인 인증, 공공기관 인터넷 게시판 본인 인증, 핸드폰 본인 인증 이런 것들은 모두 합헌이다. 두 개 위헌, 나머지 모두 합헌. 자, 10번. 보안 관찰 처분 대상자입니다. 출소 사실 신고 이건 합헌. 그러나 변동 생길 때마다 신고하도록 한 변동 신고 조항이
위헌입니다. 아까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하고 사진을 변동될 때마다 내라는 것과 달라요. 이거는 보안 관찰 처분 대상자의 변동 신고 부분이 위헌입니다. 이것이 사생활과 개인정보 재결정권 침해한다입니다. 비교 판례 보면 이미 피보안 관찰을 받은 피보안 관찰자한테 주거지 현황을 신고하도록 한 거. 이게 변동 신고예요. 계속 현황을 계속 신고하도록 하는 거. 얘는 처분을 받은 자잖아. 그러니까 현황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사생활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입니다. 11번. 소년은 수사 경력 자료를 삭제하도록 하면서 더 좋은 법원에서 불처분 거의 무죄를 받은 소년부 사건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아서 영구 보존되고 있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년의 개인정보 재결정권 침해다. 이렇게 두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통신자료 취득행위 사건. 이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한이고 영장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명확성 위반되지 않고 과잉금지 원칙 위반되지 않는다. 다만 사후 통지 절차 두지 않는 것이 적법 절차 원칙 위반으로 개인정보 재결정권 침해다. 여러분 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에요. 여기에 다른 거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통신의 자유 들어가서 틀린 지문이었죠. 통신의 자유 아니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이용자의 성명 통신 자료잖아. 내 성명 인적사항이잖아. 개인정보에 불과합니다. 248페이지 DNA를 우리 채취하는 것 자체는 합헌이에요. 그런데 DNA 채취 영장을 발부하는 절차에 있어서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영장 발부 불복 절차를 부지하는 것이 과잉금지 원칙 위반 재판 청구권 침해다. 체포구속 덕심사는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줬잖아. 근데 DNA 영장은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서 재판 청구권 침해다. 이런 것들 재판 청구권 판례이지만 한번 같이 봤습니다. 오른쪽 보면 30일간 임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한 거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스토킹죄 처벌하고 있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친구죄가 아니라 반의사 불벌죄를 규정하고 있는 거 이것들 모두 합헌입니다. 직업, 그 다음에 우리가 개인정보 했고 그 다음 통신 보겠습니다. 통신의 비밀은 내용뿐만 아니라 외적 상황까지도 보장한다라고 했어요. 통신을 별도로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침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래에 통신의 자유 내용의 세 번째 문단, 통신의 내용 비밀 보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여러 가지 정보를 줄 수 있는 외형의 이용의 전반적 상황까지도 보장된다. 이 문장 수도 없이 출제가 됐습니다. 3인간 한 명이 대화 녹음한 것은 타인간 대화가 아니죠. 그러나 내부에서 녹음하면 타인간 대화 처벌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비밀을 공개하고 누설한 행위도 처벌하죠. 처음에 불법으로 수집한 놈이나 기자가 나중에 공개하고 누설한 행위나 모두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합니다. 합헌이에요. 합헌입니다. 자, 감청은 지금 수신과 송수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찌리리만 의미하고 완료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완료된 것은 압수수색으로 가서 구분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비법에서 통신은 우편물, 정기통신, 검열은 우편물, 감청은 정기통신. 자, 11호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 아까 정기통신사업법 이용때 성명 등은 간단한 인적사항이라면 이건 인적사항이 아니죠. 통신의 내용과 외적 상황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강제처분 영장주의 적용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특히 아까 뭐예요? 가나다라 부분은 우리 기지국 수사 사건이었고 바목 사목이 발신 기지국 위치 추적 정보 사건이 바목 사목 이렇게 심판 대상 정보 구분이 됩니다. 넘어가면 이렇게 불법 검열이나 불법 감청으로 취득한 증거는 사용 금지입니다. 재판뿐만 아니라 징계 절차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긴급한 경우 통신 제한 조치, 긴급 제한 조치가 있죠.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니까 형비법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갈게요. 250페이지 판례. 우리는 위헌 판례를 기억해야 되죠. 통신 제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연장을 무제한 허가할 수 있도록 한 거. 이것이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였다라고 봤고 이제는 1년에서 3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회선 검청 사건, 통신과 사생활 통신사 제한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영장주의, 법원에 의한 사후 통제까지 마련된 됨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워서 영장주의는 판단하지 않았고 반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통신사 침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장주의는 검토하지 않았고 과잉금지 원칙 위반으로 위헌이다. 자, 통신사실 확인 자료 사건 오른쪽 위치정보 사건 여기서 제한되는 기본권은 개인정보와 통신의 자유 개통 제한입니다. 이것이 과잉금지 원칙 위반으로 개통 침해다. 강제처분이 이루어 영장주의 적용되지만 영장주의 위반되지 않는다. 3호가 좀 우리가 없었죠. 통지 절차에 관련해서 적법 절차 원칙 위반된다. 쟁점도 하나 있긴 있습니다. 위치정보 추적 자료를 통지해주지 않는 거 적법 절차 원칙에도 위반된다. 개념이 있어요. 어쨌든 제한되는 기본권 여러분들 개통 기억하고 세 번째 줄 보면 사생활 비밀과 여부는 판단하지 않겠다. 그치? 사생활이 빠진다는 것. 인터넷 회선 검청은 통신사, 얘는 개통, 사생활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고 기지국 수사 사건 역시 과잉금지 원칙 위반하여 개통 침해다. 이것도 영장주의는 적용된다. 그러나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신검열 원칙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정리해야 돼요. 다만 변호인의 경우에는 서신검열 못한다. 변호인님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 서신검열은 할 수 있고 합헌이고 변호인 서신검열은 금지된다. 그러나 법에서 변호인님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한번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1번 감청 설비를 제조 수입하려면 인가받아야 되는데 국가기관은 별도로 감독하고 있으므로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거 통신의 자유 침해 아니다. 두 번째, 국가기관에 서신 발송하는 것이 설사 청원이라고 하더라도 허가받도록 하고 있고 이게 청원권이라든지 통신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3번, 육군훈련소에서 전화 사용 금지, 통신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4번, 전자우편 압수수색 집행의 경우에도 급속을 요한다면 사전통지 생략하는 거. 이 사전통지는 헌법상 권리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법절차 원칙만 검토했고 적법절차 원칙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5번 무봉함 모든 서신을 무봉함 상태로 제출해라 불안하죠. 통신의 자유 침해다라고 봤고 6번은 합헌 판례네요. 금치 받았을 때 여러 규제가 따라오죠. 서신 수수, 접견, 전화 통화를 제한합니다. 지금은 예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침해, 통신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이야기하고 있고 7번 변호인 아닌 접견인과의 접견 내용은 녹음, 녹화 참여할 수 있고 침해하지 않는다 입니다. 8번이 중요한 판례죠. 핸드폰 개통, 전기통신 역무 제공 이때 제한되는 기본권은 익명통신의 자유 제한이고 통신의 비밀 제한, 사생활 비밀과 제한은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한이다. 통신의 자유 제한, 개인정보 자율정권 제한, 통신의 비밀 제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한은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기본권, 익명통신의 자유, 그 다음에 통신의 자유 제한, 익명통신의 자유 맞죠? 익명통신의 자유 제한, 개인정보 자율정권 제한이다. 아닌 것, 통신의 비밀, 사생활 비밀과 자유. 이건 제한되지 않는다 또는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 합헌이죠. 핸드폰 가입할 때 본인 인증하도록 하는 거, 개인정보, 통신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 9번 허가받지 않은 물품이 녹취서 사진이 동봉되어 있음을 이유로 구치소장이 서신 수수 금지하고 반송했다. 과잉금지 원칙, 법률 유보 원칙 위반되지 않는다. 통신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받고 10번 개봉한 이유가 금지 물품 확인하기 위해서 개봉했고 법원, 검찰청이 보낸 문서를 읽은 것은 이건 내용이 변호인과 관련이 없죠.
그래서 법원, 검찰청, 문서, 열람 행위 이것도 합헌이다. 통신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통신. 양심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낮고 종교의 자유 제한은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그 미결수 관련해서 미결수의 예배 참석을 불허한 거 위헌이고 4주에 한 번 하도록 한 거 합헌이고 봤더니 1년에 한 번이다. 이런 것들은 위헌이고 이제 구분해서 보시면 되고 시험이 토요일에 있다. 일요일에 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 침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종교자유 제한조차 안 된다. 이런 포인트 이번에 나왔죠.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이 선거운동 제한인 것이지 그 목사의 종교의 자유 제한하지 않는다. 최신 판례 있었습니다. 종교의 자유. 양심과 종교 중에 나온다면 종교의 자유예요. 근데 종교의 자유 문제는 좀 쉽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좀 낮아 보입니다. 어쨌든 언론 출판의 자유 62번. 언론 출판은 특별히 허가제 검열죄를 금지하고 있고 이거 우리 379였죠. 3차 신설, 7차 폐지, 9차 부활, 언론 허가 검열죄. 언론 출판에 있어서 허가 검열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는 있죠.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집회 결사에서 허가제를 인정한 사안은 없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자, 21조 4항에 보면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 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피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규정이 보호 영역의 한계를 설정한 건 아니라 그랬어요. 명예훼손적 표현도 일단 보호 영역에 들어오고 다만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보호 영역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죠. 방송의 자유의 이중적 성격 한번 보시고 보호 영역으로 넘어가면 침묵의 자유, 익명 표현의 자유, 상징적 표현도 보호 영역에 들어온다. 광고물, 상업 광고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들어온다. 다만 심사 기준 완화된다. 그러나 사절 검역 금지 원칙은 예외 없이 적용된다. 주의해야 되고 심사 기준 피해 최소성 단계에서 완화 심사하겠다. 의료인의 의료 광고 금지하는 것은 위헌 이렇게 되어 있고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 광고라든지 소비자를 현혹할 광고 이런 것들은 금지해도 합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명 표현 관련해서는 본인 확인제, 인터넷 게시판 본인 확인제, 선거 운동 기간 중 본인 확인제 위헌, 나머지는 모두 합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음란 표현 넘어가면 음란 표현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보호 영역에 있다. 옛날에는 아니라고 했지만 지금은 보호 영역으로 바꿨고 다만 제한할 수 있을 뿐이다. 각종 청소년 음란물 배포 제한하고 있는 거 모두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위반되지 않는다는 거죠. 차별, 혐오 표현도 표현의 자유 보호 영역은 해당한다. 표현의 자유는 품이 넘습니다. 그래서 다 들어온다. 다만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현의 자유의 그 매개체에는 제한이 없다. 모든 것들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여러분들 291페이지 한번 밑에 보면 노동단체가 근로자 조건 활동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단결권이지만 노동단체가 느닷없이 정치활동, 근로조건이 아닌 정치활동을 한다. 이건 표현의 자유의 내용이다. 단결권은 근로조건, 자기들의 정말 존재 목적을 위해서 할 때만 단결권이고 그걸 넘어서 다른 활동, 정치 활동까지 하겠다. 이건 표현의 자유의 내용이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어요. 보면 노동단체 정당 정치자금 기부 금지가 옛날에 위헌 판례인데 요거는 이제 모든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 출제 가능성이 낮고 그 아래 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한 판례 요게 중요하죠. 이게 위헌이다.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이고 정당의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로서 위헌이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어요. 집필도 글 쓰는 것도 표현의 자유. 그래서 교도소에서 글 써가지고 밖으로 보낸다. 집필이 표현, 밖으로 보내는 거는 통신 이렇게 됩니다. 공직선거에서 전부 거부 이런 것까지 마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선거운동의 자유 중요하죠. 선거운동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에 들어온다. 표현의 자유에서 보호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사건, 낙검수 사건, 선거운동의 자유, 정식 표현의 자유 침해한다. 봤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역 농협 이사선거,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관련이고 농협 이사선거에서 문자메시지 등 금지한 것은
위헌. 다만 새마을 금고 임원 선거에서 제안한 것은 합헌 비교 판례입니다. 인터넷 언론사에서 선거일정 90일부터 명의 칼럼 제안하는 거 위헌. 대표적인 표현의 자유 침해 판례예요.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294페이지 인터넷 신문 5인 이상 고용 판례. 이건 결론은 위헌인데 이 판례는 문장 너무 중요하다 그랬어요. 인터넷 언론의 자유에 보호되는 것은 정보 획득, 뉴스와 의견 전파 이르기까지 언론 기능과 본질과 관련된 모든 활동이다. 그래서 5명 이상 고용하고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신문의 발행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한답니다. 이때 직업 수행의 자유도 문제가 되는데 둘 중에서 뭐가 보다 언론의 자유가 보다 직접적으로 제한하므로 언론의 자유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인터넷 신문사 5인 이상 고용 요건은 결국 언론 제한이다. 언론 제한, 언론의 자유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결론, 과잉금지 원칙 위반하여 언론의 자유 침해다입니다. 그런데 손가락, 이것이 명확성 원칙이 위반되지 않고 사전 허가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이거 중요하다 그랬어요. 사전 허가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과잉금지 원칙 위반일 뿐이다. 사전 허가 금지 원칙이 위반되지 않는다. 쟁점이 2번 기출이 최근에 됐습니다. 위반된다가 아니라 위반되지 않는다. 기출 OX 하나씩 들어있고 두 번째 18년 변시 잘못 썼죠. 언론의 자유 제한이 아니라 직업의 자유 제한이다 썼는데 직업의 자유 제한보다는 언론의 자유가 직접적 제한된다. 이렇게 해서 무슨 기본권 제한되는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판례입니다. 허가제 위반은 아니지만 과잉금지 원칙 위반됩니다. 296페이지 방송 편성 간섭 금지 사건 합헌이죠. 일반적 의견 개진까지 막는 것은 아니다. 과잉금지 원칙 위반되지 않는다. 명확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등등 하고 있습니다. 중계 유선 방송하려면 그것만 해야 되지 일반 언론사처럼 보도, 논평, 광고는 금지하는 것이죠. 종합 유선 방송사 허가제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이 방송사업자의 방송 직업 수행에 잘 침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전 허가 검열을 금지하는데 이 검열은 행정권의 사전 심사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 제출 의무가 있는지 행정권이 주체인지 표현을 금지하고 강제수단이 있는지를 봅니다.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라면 모두 예외 없이 적용되므로 상업 광고도 사전 검열 금지 대상이 된다입니다. 위헌인 판례는 사전 심의제, 그다음에 등급 분류 보류 제도, 그다음에 수입 추천 제도, 국내 제작 추천 제도, 텔레비전 방송 광고, 의료 광고, 건강 기능 식품 광고, 의료 기기 광고 등등을 사전 심의하도록 했다. 그런데 민간이 하는 것 같지만 뒤에 행정권 주체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것들 모두 검열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판례들이었습니다. 299페이지 아래 허가제, 정기 간행물의 등록제를 규정하는 것, 특히 일정한 물적 시설을 갖추어 등록을 요구하는 자체는 합헌입니다. 다만 그 일정 시설을 자기 소유, 자가여야 한다라는 것일 때 문제인 거예요. 내 건물 갖기는 어려워. 자기 소유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다. 등록 제도 자체 합헌 자기 소유 부분이 위헌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각종 5개 광고물 허가제, 종합유선방송사 허가제, 등록제. 언론사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다 등록 허가제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모두 합헌, 다만 자기 소유일 때 위헌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 관련해서 법원이 사전 금지 가처분, 이거는 행정권이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허용된다. 사후 제한, 당연히 언론의 자유도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내용 규제와 방법 규제가 있다면 방법 규제가 더 폭넓은 제한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침해 최소성 원칙 차원에서 검토를 하는 겁니다. 상업 광고도 보호하다, 다만 심사 기준 완화된다 되어 있고 국가보안법은 명백 현존 위험 원칙 하에서 처벌함으로 합헌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국가보안법 위반죄들은 모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족 기본질서에 무해한 것은 배제하고 자유민족 기본질서의 실질적 해악,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처벌을 축소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런 해석하 합헌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표현의 자유가 정말 중요한 기본권이어서 명확성 원칙이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여러분들이 까먹는 거.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야 하는 불온통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거 명확성 원칙이 위반됩니다. 위헌입니다. 불온통신 금지 정기통신사업법 명확성 원칙에 위반하여 위헌이다. 포괄임 금지 원칙에도 위반된다. 봤네요. 다시 한번 요거 위반되는 거. 명확성 원칙 위반되는 판례 저속이라는 말 명확성 원칙 위반된다. 2번 불온통신 공공의 안녕질서 미풍양속 해야 하는 내용의 통신금지 이 불온통신의 이것도 대표적 위반되는 거 3번 미네르바 사건 공익을 해할 목적 공연히 허위통신 처벌하는 미네르바 사건도 명확성 원칙 위반이다. 3개 위헌 판례네요. 나머지 3구 다 합헌이고 8번 위헌 판례 볼까요? 국가 모독죄 사건 대한민국 등에 대하여 모욕 비방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 이익 위신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국가 모독죄는 명확성 원칙 위반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불명확해서 그런 취지입니다. 위헌이다. 과잉 금지 원칙의 표현의 자유 침해다. 반면 손가락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가 나오면 합헌이에요. 국기 모독죄 명확성 원칙 위반. 표현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명확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국기 모독죄가 우리 시험에 출제가 바로 됐습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위헌 판례 살펴봤습니다. 자, 304페이지. 여러분들 명예훼손 관련된 거 다 합헌이죠. 그런데 최근에 공직선거법에서 뭐죠? 공연한 사실, 비방 목적, 요 판례, 그거는 위헌인데 나머지 명예훼손대 관련해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한정 해석 아니에요. 그냥 전체 합헌입니다. 또 넘겨보면 명예훼손 관련, 모욕죄 관련 모두 합헌 결정 있었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 310페이지 대북전단 금지법 사건 표현 방법이 아니라 내용 제한이다. 엄격한 심사 기준 적용돼야 된다라고 봤는데 과잉금지 원칙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 침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례만 한번 볼까요? 우리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네요. 최신 판례. 언론의 자유가 나온다면 국판례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월달, 7월달 주요 결정내 24년 드렸던 것 중에 43번 판례고 43번 공직선거법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죄, 허위사실,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떠들면 안 되지. 이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251조 중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 비방을 금지한 부분, 잠깐만요. 대형법정제 명확성 원칙이 위반되지 않는다. 다만 이것이 과잉금지 원칙에는 위반된다라고 봤어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요거를 심판 대상 조항을 드릴게요. 후보자 비방죄입니다. 251조 후보자 비방죄. 그러니까 후보자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은 합헌. 허위 사실 공표죄는 합헌. 그런데 후보자 비방죄가 위헌입니다. 위헌. 근데 위헌인 이유가 두 가지. 위헌인 이유가 비방이라는 개념이 불명확하진 않다. 명확성 원칙에는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봤어요. 명확성 원칙. 그러나 이 비방 금지 조항이
진실한 사실이라면 두 가지로 나누어서 가정 판단해 본 겁니다. 진실한 사실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논의가 되어서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 허위 사실이라면 이미 허위사실 공표죄라든지 각종 명예훼손죄를 통해서 처벌할 수 있는데 별도로 여기서 처벌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 비방 금지, 이 비방 금지죄, 후보자 비방죄, 이 251조가 바로 과잉금지 원칙 위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입니다. 근데 제가 이 판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위헌 판결과 합헌 판결이 섞여 있고 또 위헌 조문 안에서도 명확성 원칙은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으면서도 과잉금지 원칙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 판례가 출제하기 교수님들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 판례로 출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간부에서 바로 출제를 했죠. 요거예요. 제가 요거를 드릴게요. 이거 이미지 한번 보시면 이 교수님들이 눈이 다 똑같아요.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한 자를 비방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비방한 자, 공연히 사실 적시 후보자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이것은 일반인에 대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행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비방한 자의 정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출제를 했고 이것이 위헌 판결이 맞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해설 달았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 다만 이 판례 우리 시험에서 나온다면 명확성 원칙 판례로 나올 수 있어요. 명확성 원칙에는 위반되지 않는다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시험 성적 임명하는 거 풀 서비스 뭐 신청하는 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신청하면 제가 최신 판례 지문을 거기다가 그 서비스로 제공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것도 자료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판례 좀 진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 잘 해두시면 되겠어요. 정책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문제가 나오면 요 판례는 무조건 들어갈 겁니다. 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는 전쟁점 합헌이고 후보자 비방죄는 합헌위원 쟁점이 있는데 명확성 원칙은 위반되지 않고 과잉금지 원칙 위반된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 판례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우리 시험에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알 권리 조금 하고 선거권까지는 할 수 있을지 일단 알 권리 좀 해볼게요, 더. 알 권리는 독자적 기본권이라기보다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 관계에 있다. 표현의 자유로부터 보장된다.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만 법률이 없어도 헌법 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될 수 있다. 이런 표현들. 특히 이해관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 출제가 됩니다. 309페이지 보면 특히 자유롭게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자유권적 성격이고 이것을 더 나아가서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 청구권은 청구권적 성격을 지닌다. 이런 것들, 특히 자유권적 성격이 있어서는 별도의 입법이 없더라도 인정되어야 된다라고 헌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구권적 측면에서 정보공개 청구권의 측면이 있죠. 정보공개 청구권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정보공개 청구권도 알 권리의 내용이 된다. 이 알 권리는 헌법 21조에 직접 보장되고 국민 주권이나 인간의 존엄과 같이 인간다운 생활 권리도 관련이 있다. 이런 문장도 출제가 됐습니다. 최근에도. 그래서 이 부분 알 권리는 직접 보장 이런 것들과도 관련이 있다. 관련성이 있는 사람한테 청구하는 것이 개별적, 관련성 없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일반적 공개 청구권인데 일반적 공개 청구권이 알 권리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309페이지 아래 보면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인이 공개 청구를 하기도 전에 국가가 먼저 적극적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것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청구 있어야 공개하는 것이고 청구하지 않았다면 공개할 의무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판례입니다. 알 권리 판례 312페이지.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에게 변호인과는 별도로 공판조서 열람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이거 순간 헷갈리기 쉬운데 변호인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공판조서 열람권을 부여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합헌입니다. 두 번째, 형사 피고인들한테는 현장에서 선고하는 것, 구두로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재판서를 송달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도 합헌입니다. 자, 3번. 국가 기밀을 탐지한다. 군사 기밀을 탐지한다. 이건 무조건 형사처벌하는 게 아니고 그 국가 기밀이 실질적 가치를 지닌 것에 한정해서 형사처벌하기 때문에 그것에 한정한 해석을 한다면 명확성 원칙, 알 권리 침해 아니라고 봤네요. 그런 판례들 우리 시험에 한번 기출이 됐습니다. 자, 4번. 대통령 선거, 선거 공고일, 선거일까지 여론조사 결과 공표, 영향받으니까 공표로 금지하는 것이고 이게 국민들의 알 권리 침해하지 않는다. 5번. 후보자 토론 범위, 초청 범위를 언론기관의 자유를 맡긴 것. 6번. 예정 요건하에 초청하는 것 모두 합헌이죠. 7번. 저속 간행물은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 침해뿐만 아니라 성인의 알 권리 침해다. 이렇게 되어 있고 8번. 수용기사, 수용자에 대한 신문기사에서 일부 삭제한 거 이거 알 권리 침해 아니다. 판례입니다. 9번. 원칙 허용인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일부 시민단체 불허한 거 요거는 합헌이죠. 위헌인 것은 비교 판례.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 원칙으로 규정한 거 이게 헌법 50조 1항의 의사공개 원칙에 위반된다 받고 답안지 열람을 거부한 것은 위헌이지만 채점 결과 거부한 것은 합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1번. 구속 적부심 아까 본 거죠. 고소장, 피신조서, 열람 등사를 거부한 것은 두 가지. 조력할 권리뿐만 아니라 알 권리 침해다이고 12번. 청소년 유해 매체물 18세 이용 금지 표시, 정보, 전자적 표시,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하도록 한 거 이것이 알 권리 새로이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13번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발언 내용 비공개하도록 한 거 합헌입니다. 자, 14번 공개되는 정보의 대상 특정이 필요하고 관련 자료 일체 요 정도 말로는 특정되지 않았다라고 봤던 거고 공공기관이 사경제 주치의 지위에서 한 정보라도 공개 대상 정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16번 비공개 사유로서 시험 정보라든지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라든지 연구개발의 현장 지정을 초래하는 정보 비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요건 합헌입니다. 그래서 손가락 보면 치과 의사 국가시험, 한의사 국가시험의 문제지와 정답지 공개 거부한 거 합헌입니다. 이건 주관식 시험에서 비공개해도 합헌이라는 거예요. 자, 17번 개인 사생활 관련 정보는 비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거 합헌입니다. 18번 교원의 개인정보, 특히 전교조 가입 정보는 알 권리의 내용이 된다. 한편 교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충돌이죠. 그러나 이렇게 비공개한 것이 알 권리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법원 외의기관이 재판이라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려면 무조건은 안 되고 그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 있는 정보에 한정해서 비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개인 사생활 정보 관련해서 진술, 인적사항 아니더라도 진술 내용도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를 인정할 우려가 있다면 비공개될 수 있다. 진술한 거 인적사항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도 사생활 관련 정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21번 사건 기록 열람 등사 거부를 했는데 행정규칙으로 이걸 제한하는 것은 법률 유보 원칙 위반됐다. 판례고 22번 형사재판 속기록 폐기 확정되면 증인 신문 등 속기록은 너무 분량 많아서 폐기하는 것 알 권리 침해 아니다. 23번 변호사 시험 성적입니다. 이거 비공개는 알 권리 침해다. 이 판례의 수단의 적절성 부정됐다는 거 이미 출제가 됐고 알 권리 침해다. 다만 성적 몰라도 직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직업의 자유 제한 아니고 이것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한도 아니다. 오직 성적은 알 권리다. 24번
전자공개는 개정법 이후 전자공개하겠다라고 하는 거 알 권리 침해 아니고 25번 금치 기간 중 TV나 신문 못 보게 한 거 알 권리 침해 아니다입니다. 7번 권리구제 가능성이 있는지는 네가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인터넷에 있는지 권리구제가 되는지 등은 묻지 않고 주라고 요구하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개 여부에 결정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변호사 시험 성적 비공개하도록 하는 거 위헌이었고 6개월로 제한한 것도 위헌입니다. 알 권리, 정보 공개 청구권 침해입니다. 29번 최신 판례죠. 정치자금법 회계보고 자료를 열람기간 3월 너무 짧다. 영수증 예금 통장 허용해 줘야 되는데 지나치게 짧아서 알 권리 침해다. 30번 정보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거 이것은 50조 1항 의사공개 원칙에 위반하여 알 권리 침해다 되었습니다. 31번 아동학대 행위자 인적사항 비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아동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언론 출판의 자유, 알 권리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알 권리.